스레드라는 영어 단어는 실이라는 의미나 혹은 이야기 등의 가닥이나 맥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죠. 현재 우리 운영체제 내에서 스레드라 함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어지는 연관된 작업들을 위한 흐름의 단위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수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프로세스는 그저 단일 스레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최소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실행 단위를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 단위로 처리하는 운영체제를 멀티스레드 운영체제라고 표현을 해주고, 현대의 거의 모든 운영체제의 처리 방식은 멀티스레드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레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스레드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처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이며 또 각각의 작업들을 스케줄링 해주는 CPU를 스케줄링 해주는 그런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어집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서는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독립된 하나의 작업들을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 단위처럼 보여질 것이요, 운영체제에서는 어떤 주어진 독립된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한 실행 단위이자 곧 스케줄링 단위가 되어지고, 그 자체로 우리 앞에 프로세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을 가진 그런 온전한 실행 주체가 되어져 보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제에서는 마치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PCB라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레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TCB라는 스레드 컨트롤 블럭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스레드들을 식별하고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PCB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했었기에 현재 시스템 내에는 프로세스 테이블을 통해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죠. 자, 다만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지난 시간의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의 관점은 이제 어떤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 이상의 뭐 2개가 됐던 3개가 됐던 혹은 그 이상이 되었던 다수 개의 스레드들로 구성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커널은 프로세스들을 스케줄링 해준다라기보다 각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을 선택해서 CPU를 할당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최초의 스레드를 우리는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 C 언어나 C++에서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의 시작을 가리키잖아요. 그 메인 함수를 구동하는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그 메인 스레드에서 부가적으로 추가의 작업들을 분담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스레드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스레드들을 메인 스레드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업 스레드라고 명명을 해봅시다. 어떤 프로세스든 간에 메인 스레드는 하나 유지하고 있겠지만 작업 스레드들은 0개 이상 유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기존의 프로세스는 이제 무효화되어진 개념이 아니라 고유하고 독립된 작업을 수행을 하는 스레드들의 컨테이너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스레드는 프로세스와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각각의 프로세스도 최소 1개 이상의 스레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PU가 할당되어져서 구체적인 실행이 일어날 대상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특정 스레드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를 비유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소규모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사장인 내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일일이 다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뭐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혹은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모든 작업들이 그저 순차적으로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기존에 봤던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단일 스레드를 가지고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전혀 문제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보통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거나
혹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동시에 병행적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작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일반 기업에서도 보면 부서를 나누고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각각의 부서가 또 각 부서에 고용되어진 직원들이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을 병행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처리할 내용이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되어지면 충분한 경우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흐름, 즉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스레드들이 주어진 작업들을 병행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모든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라는 하나의 스레드를 갖는다. 이 메인 스레드는 프로세스가 생성할 때 커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지는 스레드이고 보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혹은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라는 얘기는 그 프로세스에 포함되어져 있는 메인 스레드가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스레드에 의해서 필요시 추가의 작업 스레드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 안에 속한 스레드들의 공유 자원들을 제공을 해주는 소위 공유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저 프로세스들만 묶어놓고 있는 묶음의 역할이 아니라 같이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룹이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 안에 묶여진 스레드들 간에 일부 정보들 소위 코드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회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직원들은 그 회사의 자원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프로세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스레드들은 이런 공유 정보들을 손쉽게 특별한 제약 없이 마치 자신의 전용 자원처럼 간단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의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졌었잖아요. 자, 코드, 데이터, 힙, 그리고 스택이 있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각의 스레드들 간에 스택은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스택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였어요?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그 함수 복귀 지점이라든가 함수 내부에서 만든 지역 변수들이 저장되어지는 공간인 거잖아요. 만약에 각 스레드가 스택 영역을 공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 하나의 스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각 스레드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함수를 호출할 수 없는 제약에 걸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스레드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함수들을 호출을 하기 위해서 각 스레드는 자신만의 스택을 따로 갖고 있으면서 그 스택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공유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스레드는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살펴보면 특정 프로세스 내에서 작업 스레드가 수행되어질 코드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레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체제나 혹은 스레드 라이브러리에게 이 함수가 스레드가 되어지도록 요청해주는 절차만 거친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새로 생성되어질 스레드를 위한 TCB를 생성을 하고 그 TCB 블럭 안에 그 스레드가 구동되었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등록해 놓고 유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저 스레드가 구동되었을 때 처리할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하나의 함수를 작성을 해놓고 그 함수를 스레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처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스레드를 생성한다라는 것이 개념과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을 동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스레드의 생명주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새로 생성해라 라는 요청에 따른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스레드는 그 함수 안에서 지정되어진 작업들을 모두 다 수행을 하고 나서 종료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해당 스레드가 종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스레드가 종료되어지면 그 종료되어진 스레드와 연관되어진 TCB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이 모두 다 제거되어짐으로써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불어서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속한 모든 스레드가 종료되어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프로세스도 종료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스윙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경우 보면 현재 메인 스레드에서 프레임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게 되어지고, 메인 스레드는 바로 종료를 해버린다 하더라도 프레임 객체가 종료되어지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 중인 상태에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현재 프레임 객체 역시 종료하게 되어지면 그 프레임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이벤트 처리 스레드도 종료되어지고, 따라서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되어진 모든 스레드의 종료로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종료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리눅스 환경에서 멀티스레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기 위해서 현재 포직스 표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pthread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포직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식 가능한 운영체제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서로 다른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들의 공통 API들을 정리를 해서 좀 더 이식성 높은 유닉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IEEE에서 책정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규격이에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pthread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스레드 개념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이 pthread라는 것은 커널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레드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공하고 있는, 즉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레드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전통적인 메인 함수 안에서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하고 있죠. 자, 다만 메인 함수에서 보면 현재 pthread 언더바 어쩌구라는 타입들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하고 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이 모두 다 하나의 스레드를 생성을 하기 위한 어떤 처리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타입이나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pthread.h라는 헤더를 포함을 해줘야지만 pthread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타입과 함수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재 보면 pthread attribute underbar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스레드를 위한 기본 속성 값들을 초기화를 해주고, 더불어서 pthread creat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작업 스레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만 새로운 작업 스레드를 요청을 할 때에는 그 작업 스레드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지정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세 번째 인자로 하나의 함수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데, 자, 주의할 것은 함수의 이름만 지정한 거예요. 여기 뒤에 괄호괄호 없죠. 자, 그 함수는 보이드 포인터의 매개 변수와 보이드 포인터의 반환값을 갖는 형태로 함수를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 create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현재 생성되어진 스레드에 대한 id를 반환받을 변수의 주소값과 또 속성값을 전달할 변수의 주소값들을 각각 저장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인수로는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전달할 인수값을 네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주체는 우리 메인 스레드라고 불렀죠. 자, 그렇다면 메인 스레드에서 이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calc 스레드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작업 스레드가 하나 생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인 스레드와 별개로 calc 스레드라는 스레드가 하나 더 생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실행되어질지는 이젠 이 메인 스레드도 또 프로그래머인 나도 적절하게 핸들링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재 이 프로세스가 수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운영체제에 의해서 적절히 스케줄링 되어져서 나의 나머지 작업들이 수행되어지거나 혹은 calcthread라는 이름의 함수가 호출되어져서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만 메인 스레드에서는 pthread jo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번호의 스레드가 종료되어지기를 기다리도록 대기하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다 종료해버려도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calcthread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작업 스레드 안에서 처리되어진 결과를 넘겨받아서 그 결과를 메인 스레드에서 출력해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calcthread라는 함수는 앞서 선언에서 기술한 것처럼 void 포인터의 매개 변수와 void 포인터의 반환 자료형을 갖도록 구성되어진 함수인 것이고, 자, 이 함수는 일반 함수와 동일하게 어떤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일반 함수 출이다라고 하면 메인 스레드가 처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 처리를 수행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메인 스레드의 나머지 일이 처리되어지는 데 반해서 얘를 작업 스레드로 만들어서 현재 구성을 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대로, 작업 스레드는 작업 스레드대로 병행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스레드를 만들어 본다라는 것만 해보기 위해서 메인 스레드에선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작업 스레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사실 이런 구성이라면 굳이 스레드를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스레드에 대한 맛보기 차원에서 그 코드를 살펴보면 현재 이 calcthrea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작업 스레드가 수행되어지게 되어질 때 이 100이라는 문자열이 하나 넘겨지게 되고 있는 거죠. 현재 calcthread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포인터 타입이지만 현재 베이스 타입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는 포인터 타입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주소값들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하나의 문자열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문자열에 대한 주소값을 hi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숫자 정수값으로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자열 100을 정수 100이라는 값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1부터 100까지 반복문을 통해서 누적합 구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누적합을 구한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어지는가 봤더니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되고 있어요. 이 sum이라는 변수는 현재 이 프로그램의 전역적인 공간에 할당되어진 변수가 되어져서 이 calcthread에서 처리한 작업들이 모두 끝났을 때, 즉 작업 스레드가 모두 끝났을 때 그 결과값은 sum이라는 전역 변수에 저장되어져 있게 될 것이에요. 물론 얘가 다 끝나지 않더라도 이 반복문이 돌 때마다 계속 sum 값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만약에 메인 스레드 측에서 단순히 대기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대신에 지속적으로 sum 값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출력해 본다라고 한다면 작업 스레드에서 변화하는 sum 값을 메인 스레드 쪽에서 추적해 볼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물론 한 100 정도 돌린다라고 했을 땐 워낙 순식간에 끝나게 되어져서 몇 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작업 스레드가 모두 끝나게 되어지면 현재 작업 스레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메인 스레드는 깨어나서 현재 스레드가 종료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재 누적 합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코드 역시 리눅스 환경에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앞선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와 차이점은 -L 옵션을 부여해서 pthrea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줘야지만 컴파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게 되어지면 일단 calcthread가 실행됐고 종료됐다 라는 처리가 모두 나온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스레드 끝에서 calcthread 안에서 누적 합을 구한 sum 값을 정상적으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앞서서 작성을 했던 그런 makethread라는 간단한 스레드 맛보기 예제에 대한 실행 과정들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경로 밑에 있는 makethread를 실행해라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현재 makethread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어지게 될 거예요. 메인 함수도 또 calcthread라는 함수도 각각 코드 영역의 그 공간들을 할당받게 될 것이고 전역 변수 공간에는 하나의 sum이라는 전역 변수가 초기값 0의 값을 갖는 형태로 할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택에 대한 부분은 따로 기술하지 않고 있네요. 자, 다만 현재 프로세스를 위한 메인 스레드를 위한 TCB가 하나 생성이 되어지고 그 TCB 블럭에서는 이 메인 스레드가 수행되어질 때는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부터 수행을 해라 라는 형태로 가리키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이 작업은 현재 makethread라는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 메인 함수 내에서 pthread create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calcthread라는 함수를 작업 스레드로 등록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메인 스레드를 위한 TCB와 별개로 추가로 하나의 TCB가 생성되어지고 그 TCB 안에는 이제 이 스레드가 수행되어지게 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즉 calcthread라는 함수의 코드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정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스레드들은 TCP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지고 있고, 각각의 TCP에서는 각 스레드의 코드 영역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메인 스레드에서는 pthread jo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TID 번의 작업 스레드가 끝나기를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 스레드인 칼크 스레드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누적 합을 구해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고, 그 누적 합은 전역 변수인 sum에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아직 반복문이 끝까지 다 돌지 않고 한 50가지의 누적합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그림에 나타내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 스레드는 쉬고 있지만 작업 스레드는 지속적으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가, 비로소 작업 스레드에서 모든 처리가 다 끝나게 되어져서 작업 스레드를 종료하게 되어지면 메인 스레드는 깨어나서 현재 sum이라는 전역 변수에 저장되어진 누적 합값을 화면에 적절하게 출력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작업 스레드는 종료했기 때문에 작업 스레드를 위한 TCP는 당연히 해제되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는 코드 영역이나 전역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영역 같은 경우를 각각의 스레드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다만 각 스레드가 처리할 함수는 서로 다르고, 각 스레드를 구성을 하는 두 함수는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행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스레드에는 스택은 따로 유지되어진다 정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멀티 스레드 응용 프로그램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첫 번째 든 예제로 본다면 동영상 재생기 같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재생하고자 하는 미디어를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해서나 혹은 로컬 디스크를 통해서 읽어드려주게 되어지고, 자, 그 읽어드릴 내용들은 보통 사이즈가 굉장히 클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영화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수기가에서 최근에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십 기가 되는 용량들도 있죠. 자,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서 편집하고 있는 문서들과 다르게 이런 미디어 파일들은 한 번에 읽어드리고 나서 그것을 재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재생할 부분들만 읽어드려서 재생하고, 또 그 다음 읽어드려서 재생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과정들을 취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따라서 미디어 플레이어 내에서는 현재 미디어 영상을 읽어드리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읽어드린 내용들을 적절히 디코딩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더불어서 그 디코딩 되어진 결과에 따라 영상 신호와 오디오 신호들을 분리하고 각각 영상을 표현하거나 오디오들을 출력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작업들은 그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병행적으로 동시에 처리되어질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1분치 영상을 10초 동안 읽어드려서 디코딩 2초 동안 하고, 또 1초 시간 걸려서 비디오 표시하고 1초 시간 걸려서 오디오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거의 동시에 이런 작업들이 영상 시작서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부분들을 각각 스레드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게임이다 하더라도 게임이 운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종 음향 효과들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블럭의 모양이나 위치를 바꿔주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또 사용자 입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블럭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예요. 역시 이런 처리들은 그저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작업들이 동시에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웹서버나 웹브라우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소 입력창에 입력한 내용에 따라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보내면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응답을 다 받고 나서 화면에 다 보여준 후에 새로운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잘못된 사이트인 것 같아서 중지 버튼을 누르려고 하더라도 모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야 중지에 대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될 거예요. 내가 모든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더라도
화면에 현재까지 받아온 내용들을 일부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중지하거나 또 다른 사이트로 접속을 명령한다라고 한다면 그 처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의 각각의 부분들도 별도의 스레드로 나누어서 구성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작업들이 병행적으로 처리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스레드로 구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또 복잡한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라든가 혹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지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부분들은 스레드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작업들이 병행적으로 처리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자, 그 병행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 동시성과 병렬성이라는 용어들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통 concurrency라고 하는 동시성이라는 것은 한 개의 CPU 내에서, 물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의 CPU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 중인 상태를 가리켜요. 보통 우리 앞에서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조금씩 돌아가면서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 동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 반해서 병렬성, 패럴럴리즘이라는 것은 iCPU가 두 개 이상 있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의 CPU에서 독립적인 각각의 스레드들을 정말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각각의 CPU가 각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수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CPU 혹은 다른 CPU 코어에서는 또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병렬성이라는 것이 동시성보다는 시스템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컴퓨터 내에 CPU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고, 또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작업들이 이렇게 항상 모두 다 계산하는 작업만 동반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도 그렇지 않은 하나의 작업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시스템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레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루고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스레드 주소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